첫 유튜브 영상을 찍었던 게 아마 내 기억으로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 오늘이 2월을 딱 하루 앞둔 1월 31일이니까 자그마치 한 3달 만인 것 같아.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을 좀 빨리 만들고 싶었어. 사실 주제도 이게 아니었고 내가 생각해놨던 것들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어. 내가 첫 유튜브 영상을 찍고 나서 웹 포트폴리오 작업을 시작하게 됐거든. 내가 좀 많은 작업들을 했잖아. 복학을 해서 대학생활을 하거나 어떤 단체에 갔을 때 새로운 사람 만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 공간에 다 몰아 넣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느꼈어. 사실 두 번째 이유는 내 관심 분야랑 전공들에 대한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 당연히 했어야 될 알바랑 뭐 다른 일들을 다 제쳐두고 거의 3개월 가까이 이 포트폴리오 작업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 디자인 실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었고, 뭔가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최선인가? 라는 생각에 자꾸 매달리면서 악순환에 빠졌던 것 같아. 그 3개월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은 도대체 넌 도대체 뭘 만들길래 알바도 안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만 매달려 있냐라는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니까 나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랑 자꾸 싸우게 되고, 나는 스스로 내가 옛날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거 언젠가 내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인데, 나는 한없이 정말 평범하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 전역을 하게 되면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 여행이었어. 미국 여행. 막상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사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을 가려는 이유가 뭐냐, 근데 거기에 내가 마땅히 답변을 할 게 없는 거야. 난 그냥 미국을 가고 싶었을 뿐이거든. 뭔가 명쾌한 목적이 없었어. 나도 약간 부끄럽고 뭐 이것저것 재다가 또 수포로 들어간 거야. 포트폴리오도 망했어. 미국 여행도 안 돼. 나는 도대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거든. レディー・ガガザ・メイヘム・ボール2026年1月東京ドーム京セラドーム。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가 일본에서 열리는데 그게 매진된 콘서트였거든 이미. 근데 갑자기 공연을 일주일 앞둬놓고 추가 티켓을 판매한다고 공지가 올라온 거야.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 돈 주고 가야 되나? 그 항공편은 또 어떻게 얼마를 주고 구해야 되지? 얼마나 깨질까? 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 포기했겠지만 내가 계속 도망만 치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내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 내가 좋아하는 레이디 가가 보러 가는 것도 이것저것 재가면서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란 마인드로 딱 도전을 했는데 된 거야. 이게 취소도 안 되는 거였거든. 아예 이제 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일본에 가게 된 거야. 미친듯이 진짜 항공편이랑 숙소를 찾기 시작했지. 처음엔 사실 공연만 보고 올 예정이었어. 정말 일본에 갔다가 공연 딱 보고 한국에 바로 돌아오는 느낌으로 가려 했었는데 이왕 가는 거 사실 항공편도 비싸고, 12월에 내가 군대 친구들이랑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가족이랑 가지 않은 첫 해외여행이었거든.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이것저것 부딪혀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혼자 첫 해외여행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 저녁 비행기라 내가 일본에 도착하니까 밤이었어. 첫날은 그냥 시간도 없기도 했고 가볍게 이제 도톤보리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했던 스키야라는 규동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해외여행 왔다는 그 기분을 좀 만끽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본격적인 여행은 사실 둘째 날부터였어. 뭔가 둘째 날은 어린 시절의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룬 그런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 꿈 하나가 뭐였냐면 호류사를 한번 들려보고 싶다. 사찰 자체의 건축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백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대. 도착하자마자 느낀 거는 내가 생각한 정말 그대로더라고. 사실 여기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긴 한데 이게 교토나 오사카의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는 되게 사람들이 안 찾는 곳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한적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내가 감동받았던 게 전시관에 들어서서 이렇게 이런저런 인물들을 보다가 딱 백제 관현상을 딱 마주했거든? 근데 그 표정이 정말 오묘했어. 이게 1000년의 세월이 넘은 거거든? 5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
힘든 시기에 간 여행이라서 괜히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나 봐. 첫 관광지였던 호류사에서 힐링을 하고 나와서 다시 오사카로 왔어.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거든. 또 하나의 나의 어린 시절 꿈이 여행의 본 목적인 레이디 가가를 보는 거. 사실 레이디 가가를 보는 게 처음은 아니야. 초등학교 6학년 때 레이디 가가가 내한 공연을 왔었어. 티켓을 샀었거든? 근데 마지막까지 미성년자 관람 불가 판정이 풀리지가 않았었어. 그때 막 서명운동도 막 내가 팬들이랑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결국 환불을 했었어. 그래서 공항에 쫓아가가지고 레이디 가가가 입국하는 것만 보고 돌아왔었거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마돈나지만 레이디 가가는 나에게 뭔가 내 어린 시절에 진짜 우상이었고 또 이런 세계에 나를 이끌어준 첫 번째 인물이었단 말이야. 어릴 적 우상을 만난다는 게 너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마음으로 그 공연이 열리는 교세라돔에 갔었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딱 게이트를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일단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와 그 공간감이 진짜 나를 훅 압도하더라고. 진짜 눈 감고 숨을 한번 이렇게 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뜨고 저 멀리 무대 장치가 딱 보이는 거야. 정말 생활관에서 미친 듯이 이 공연 영상을 돌려봤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던 그 무대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너무 내가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믿기지도 않고 그냥 사실 2시간 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딱 불 꺼지면서 가가가 이제 빨간 드레스 입고 딱 등장해서 뭔가 숨이 안 쉬어졌어. 근데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진짜 노래를 부르다가 딱 조용해지면서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 The category is 아도무카 시노카. 진짜 공연 시간이 끝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2시간 반을 보냈는데 공연을 이제 다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이제 미성년자여서 이 공연을 볼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다 커서 사실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레이디 가가를 보러 언제든지 돈만 있다면 해외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지금 해냈구나라는 뿌듯함이 들었고 Born This Way라는 노래가 있는데 성소수자나 뭐 인종차별 같은 거를 다룬 노래야. 이번 콘서트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현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진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가가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이잖아. 모두가 하나 돼서 그런 의미 있는 곡을 부르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되게 인상 깊어. 내가 사춘기를 겪을 때 큰 도움이 됐던 노래였고 성인이 돼서 콘서트에서 듣는다는 게 너무 좀 울컥하더라고. 지금도 좀 울컥하는 것 같은데 내가 레이디 가가 음악 덕분에 정말 많은 거를 이겨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13년 동안 내가 좋아했던 가수의 첫 콘서트를 본다는 게 너무너무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나의 일본 여행의 메인 이벤트인 가가 공연은 그렇게 마무리됐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진짜 거기서 찍은 영상들을 계속 돌려본 것 같아. 한 번으로 끝난 게 너무 아쉬웠어. 뭐 3일차에는 내가 교토에 갔어. 전공생으로서의 나를 조금 불태워보는 날이었던 것 같아. 내가 사실 교토를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곳들이 되게 많았어. 좀 실속 있게 관광지들 다녀오자 해서 계획을 되게 열심히 짰었거든.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후시미 이나리 신사라고
건축을 배우다 보면 한 번은 이제 보게 되는 곳 중 하나야.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도리 사이로 들어오는 그 햇빛들과 펴진 그 불길들과 그런 걸 음미하면서 거기에 둘러봤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갔던 곳은 이제 동복사라고 도우쿠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제 내가 정원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한국 건축 시간에 배운 적이 있거든. 내가 그래서 일본에 오면 꼭 두 눈으로 보고 싶었어. 도우쿠지가 이 정원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가옥 안으로 물을 끌어다올 수 없으니까 모래를 통해서 마치 연못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또 바위도 무작위로 배치해서 막 자연에 있는 것처럼 만들고, 진짜 자연은 아니지만 오히려 뭔가 미니멀리즘하게 풀어냈다는 게 너무 예뻤어. 그리고 세 번째로 갔던 곳은 교토국립박물관인데, 내가 이번에 들렸던 다른 여행지들이랑 차이가 났던 곳이야.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전통 건축이 아니고 현대 건축을 보러 간 거였거든. 근데 내가 딱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독일의 엄청 유명한 그 미스 반데어로헤라는 사람이 만든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건축물이 있거든.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 그 앞에 있는 수공간의 수면 위로 딱 이제 건물의 실루엣이 딱 반사돼서 비치는 것도 너무 예쁘고, 되게 모던하더라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햇빛은 어떻게 비치는지, 또 타일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딱 유심히 보면서 구경하다 나온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갔던 게 이제 그 박물관 앞에 있는 산주 상겐도라는 곳이었어. 1001개의 불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와본 거였거든. 참배로를 따라서 이렇게 훅 들어가니까 이제 향 냄새가 나더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마음이 딱 가다듬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입구부터 저 멀리 끝까지 진짜 불상들이 진짜 셀 수도 없이 쫙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발걸음을 옮기면서 중앙에 섰거든. 가장 큰 불상 앞에. 내가 좀 더 앞으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기도를 부처님께 이제 드렸어. 내가 압축해서 설명했지만 이 여정이 되게 험난했어. 버스 타고 막 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 그래도 뭐 계획한 대로 잘 이렇게 교토 여행을 마쳐서 되게 뿌듯했다. 교토에서 이제 오사카 돌아오니까 저녁이 됐거든. 전공에 관련된 투어도 다 했겠다. 내려놓고 즐기고 싶더라고. 엄마가 돈을 보내줘서 이제 오코노미야키도 한번 먹어보고 그거 먹고 나서는 이제 혼자 도톤보리도 다니면서 사람 구경도 좀 하고, 막 돈키호테 갔다가 오락실 가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게임들도 좀 해보고, 혼자 프리쿠라도 찍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혼자. 사실 다음날은 숙소 바로 앞에 덴든타운이었거든. 내가 동방 프로젝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올드 닌텐도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닌텐도 덕질도 좀 하면서 이제 한 2-3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비행기 시간 때문에 18시 전까지는 숙소에 다시 도착해서 짐을 다시 가지고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일본에 왔으니까 온천을 한번 가봐야지 해서 좀 쉬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온천에 갔어. 따뜻하게 이제 몸 지지고 땀도 빼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들어갈 때는 좀 노을이 지는 그런 정도였는데 나오니까 완전 깜깜한 밤이더라고. 빠르게 이제 숙소에 가서 짐 챙기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지. 딱 한국에 오니까 아쉬움도 있고 또 후련함도 있고 우울했던 마음도 많이 풀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 사실 이번에 무엇보다 가장 크게 느낀 게, 내가 영어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일본에 가서 무슨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졌던 걸 느끼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 내가 수능 영어는 1등급이지만 내가 회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근데 작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영어로 사람들이랑 부딪혀보면서 자신감이 많이 늘었던 걸 느꼈거든. 근데 이번에 공연에 가서도 뭔가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이제 외국인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부끄러움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세 번째 날 밤에 이제 새벽 2시쯤에 돈키호테에 나와서 숙소에 돌아가려는데 어떤 백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갑자기 일본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영어로. 내가 한국인이라고 했지. 왜 왔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지금 혹시 레디 가가를 아냐, 그 공연을 보러 왔다가 잠깐 이것저것 둘러보고 가려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얘기를 해. 갑자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또 호주 멜버른에서 왔대. 그래서 내가 나도 호주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정말 쉬운 얘기지만 옛날이었으면 이런 걸 못했을 거야. 뭔가 부끄러워서 좀 피했겠지. 조금 이번엔 그런 게 없었고 대화도 너무 편하게 했어. 나는 사실 이 4분의 토크 하나만으로도 이번 여행이 되게 값졌다고 느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설명 같은 영상이 됐는데, 사실 내가 말해주고 싶었던 거는 내가 힘든 시간을 좀 겪었고 아직도 뭔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아직 고민이 된 상황이지만 적어도 내가 뭔가 다른 선택을 해봤다는 게 나에게 중요했던 여행인 것 같아. 또 여행을 가고 싶어, 혼자. 물론 일본에 몇 번 와보긴 했지만 뭔가 혼자 오니까 다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 같이 상의해볼 사람도 없고 실제로 지하철 잘못 타가지고 이제 괜히 헛걸음한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었어. 앞으로는 좀 더 마냥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일단 부딪혀보는 인생을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영상을 본 사람들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게 있다면 일단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나처럼. 사실 마돈나 공연도 옛날에 내가 가려고 했다가 돈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진짜 알바를 미친듯이 해서라도 갈 걸 그랬어.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이런 걸 깨닫는 것 같아. 여행 다녀오고 나서는 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난 좀 특별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뭔가 더 보여주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내가 사실 이번에 하려고 했었던 포트폴리오 관련 영상도 뭐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언젠가는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영상으로도. 내가 평범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특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일본 여행을 곁들인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잘 봐.